이슈 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잘 채운 뉴스. 정세현입니다. 자기야. 자기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화 받아줘야 돼. 알겠습니다. 무슨 전화인데요? 아, 혹시 02로 걸려오는 그렇지, 전화인가요? 그렇지. 네. 네. 청취율 조사. 네. 맞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저 이슈 피플도 날아오르고 싶습니다. 네, 힘 좀 그러니까요. 실어주십시오. 02로 전화 오면은 저 YTN 이슈 피플 듣습니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 이슈 피플이라고 말씀해주신 분들 저에게 문자 주세요. 제가 몇 분 선정해서 조금씩 그러니까 선물 커피 드리고 쿠폰 있어요. 조그만 거 네. 드립니다. 네. 조그만 거 드립니다. 네. 자, 잘 채운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7월, 8월, 7, 8월 전기요금 부담이 좀 줄어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 역대 최고 폭염이 예상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7월과 8월 2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평소보다 전력을 더 많이 써도 요금이 덜 나올 수 있도록 단계별 기준을 조정한 겁니다. 네. 네, 특히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지난 7월 1일부터 70만 1,300원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하고요. 네.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97.8기가와트까지 높아질 걸로 전망되는 만큼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이 시작됐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명칭은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인데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어제부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네. 전기가스, 수도 같은 공공요금이나 4대 보험료를 낼 때 쓸 수 있는 50만 원을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인데요.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하고 또 복잡한 서류 없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접수 초기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서 오는 18일,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이죠. 네. 네, 금요일까지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고요. 네. 받은 크레딧 50만 원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잔액은 환수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청년 구직 시장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준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1인당 일자리 수가 100명당 39개에 그치는 걸로 아이고. 나타났습니다. 아, 네. 이게 외환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해요. 네. 예, 주요 원인은 경기 부진이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채용의 문을 걸어 잠갔기 때문입니다. 네. 인건비 상승과 국내외 불확실성 등이 맞물린 여파인데요. 네. 얼마 전에 그 재계 23위인 S-오일이 공개 채용 절차를 중단하기도 했었죠. 네. 네, 업종별로는 제조업 일자리가 5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취업자 수는 31개월 연속, 고용률은 13개월 연속 하락 중입니다. 물론 뭐 취업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창업이나 사업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올해 1분기 기준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가 1년 전보다 2만 6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4분기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고요. 네.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네네. 또 일을 아예 쉬고 있는 청년, 쉬었음 청년이라고 하죠. 이 쉬었음 청년도 여전히 40만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청년들이 많아진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올해 추경이 2차례 편성이 됐는데 네. 그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뚜렷한 대책은 없었어요. 네, 청년들이 노동시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청년 실업 얘기를 하다가 이거 얘기하니까 너무 지금 간극이 큰데 네. 어제 비트코인이 장중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를 돌파했다고요? 어휴. 그렇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난 9일에 11만 달러대로 접어들었다가 5일 만인 어제 장중 12만 3,091.61달러까지 찍었습니다. 네. 네. 원화로 환산하면 비트코인 한 개당 1억 6천만 원대고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도 어제 2월 1일 이후 처음으로 $3,000를 넘어섰는데요. 네. 4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상화폐 상승세는 기업과 기관의 투자가 이끌고 있는데요. 최근 6주에서 8주 동안 기업과 기관들이 사들인 비트코인 ETF만 무려 20조 8천억 원 어치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코인에 뭉칫돈이 그렇죠. 쏠리나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가상화폐 ETF 활성화와 코인 3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상화폐 ETF는 우리 방송도 몇 번 다루고 해서 알고 있는데 네. 코인 3법은 좀 뭐예요? 생소하네요. 네,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예. 네, 미국이 이번 주를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집중 처리하는 크립토 위크로 정했습니다. 네, 코인 3법은 클래리티 법안, 또 반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감시 국가 방지법, 아유, 어렵다. 지니어스법을 말하는데요. 어렵다. 참 이름도 길고 발음도 쉽지가 네, 않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는 내용이 와닿지가 않죠. 네. 좀 쉽게 내용을 요약하면 가상화폐 개념과 관할 당국을 확실하게 규정하고요. 또 규제를 정비하는 친가상화폐 친가상화폐 정책들입니다. 정책. 네. 이 법안들이 처리가 될 거란 기대감에 가상화폐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비트코인 좀 사볼까 해도 너무 올라서 네네. 쉽게 투자할 수 그러니까 없다는 심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만 나중에 뭐 여러 나라로 관련 제도 허용이 확대가 되면 개인들도 추가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 여력이 커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요. 네. 하지만 뭐 가상화폐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등으로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하루에 20만 원을 주고서라도 경호를 맡기려는 문의가 빗발친다는데. 경호? 아니, 무슨 얘기예요? 네, 요즘에 그 돈이나 뭐 간식 주겠다면서 아이를 유인하려는 일들이 잇따랐었잖아요. 네. 네. 좀 사례를 몇 개 말씀드리면 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에서는 70대 여성이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하려 한 사건이 아유, 있었고요. 현금을 네. 주겠다면서 또 그보다 하루 전인 지난 1일에는 경기 남양주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유기하려 한 70대 남성이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네. 또 시계를 조금 더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4월에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남성 2명이 음료수를 사주겠다면서 초등학교 남학생을 유인했다는 신고가 네. 접수됐었고요. 네네. 이렇게 좀 아이들을 유기하려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 학부모들 불안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커지죠.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최소 20만 원이지만 사설 경호업체에 학부모들의 등하교 동행 서비스 문의가 눈에 띄게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아이들 동선을 따라가면서 눈에 띄지 않게 보호하는 밀착 동행 경우 의뢰가 네.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최근 납치나 유괴 시도가 잇따랐던 서울 강남 인근 지역 부모들의 문의가 특히 많았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좀 우려가 될 만도 하네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미성년자 납치나 유괴 사건이 늘어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 납치나 유괴 사건이 2019년에 171건에서 2023년엔 258건으로 4년 동안 1.5배 늘었습니다. 네. 네, 일부 초등학교에선 미성년자 납치와 유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낯선 사람 말에 응하지 않기, 음식이나 선물 등을 받지 않기 등 예방책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이 낯선 사람 말에 쉽게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요. 네. 또 좀 수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도울 수 있도록 성인을 대상으로도 아동 구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70대 여성이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하려 한 납득이 안 되는 그 거예요. 이유는 네. 잘 모르겠지만. 이유를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잠깐 들었어요. 네. 아, 왜 그랬을까? 네. 자, 아무튼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 내내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한다고 예보가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동해상에 정체하고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도 지역별로 밤까지 비가 조금씩 내릴 예정인데요. 네. 네. 내릴 비 양은 지역별로 적게는 5, 많게는 6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네. 밤에 그친 비가 내일 오전부터 다시 올 텐데요. 특히 내일과 모레 사이에 비가 국지적으로 굉장히 거세게 쏟아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중부지방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오후부터 비가 최대 시간
시간당 30에서 50mm씩 내리고 곳에 따라 강풍도 분다고 하니까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준비된 뉴스는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잘 채운 퀴즈를 내주셔야 되는데 1069님이 정확하게 1시 55분 51초에 잘 채운 퀴즈 안 내주시나요? 아이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마음이 급하셨어요. 아주 힌트요정보다 더 급하시네. 자, 잘 채운 퀴즈 부탁합니다. 네, 얼른 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잘 채운 퀴즈입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 습기로 눅눅해진 집안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즘엔 제습기를 많이 쓰죠. 네. 네. 하지만 예전 그때 그 시절에는 이것을 집에 필수로 구비하곤 했습니다. 보통 참나무류를 태워서 만들고요. 건조한 스펀지가 물을 흡착하는 원리로 습도를 조절해 주는데요. 목탄이라고도 불리는 한 글자 정답입니다. 네. 과연 무엇일까요? 한 글자 어렵다. 한 글자. 어려워. 자, 영양과다 날지 못하는 힌트 요정. 네. 지금 1시간째 힌트를 힌트만 연구하셨어요. 기다리고 있네요. 네. 오늘을 거듭한 힌트네요. 아, 네. 한 글자 어려웠어요. 네. 어쨌든 나무를 태워 만드는 거고요. 여기는 목질이 단단한 나무가 최종적으로 좋은 품질이 돼요. 네. 그래서 참나무를 주로 쓰는데 산갈나무도 쓴대요. 오. 네. 딱딱해가지고 좋대. 다양한 신갈나무. 신갈나무죠. 예, 예, 네, 예. 신갈나무.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그 뭐 습도도 조절을 하지만 또 공기 정화 기능도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고기 구울 때도 하죠. 아, 그다음에 장 담글 때도 넣기도 해. 오, 간장 맞아요, 담글 때도 맞아요. 넣고 그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정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금줄에 이렇게 아, 달기도 했어요. 그래요. 맞네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 채훈 씨처럼 눈썹이 짙은 사람은 이 검댕이 같다고 얘기를 또 하지. 아, 그쵸. 이 검댕이 약간 같다고. 짱구 스타일. 네, 그렇죠. 아. 예. 그리고 익선 씨 하나만 물어보면 제 머리에 뭐가 많다고 하죠? 머리숱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머리숱이 많죠. 그러니까. 머리숱이 많죠. 그렇게. 흰머리도 있지만 숱도 많습니다. 그런 방법. 아침에는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이고요. YTN 어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무료입니다. 한 글자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잘 채운 뉴스의 정채훈 씨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미도와 파라솔의 노래예요. 슈퍼스타. 슈퍼스타.